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3일 그리고 코스닥은 2일 연속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최근 이제 5일 중에서 약 4일 정도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이 하락을 부추긴 가장 큰 이슈는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변동성이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이 조금 변동성이 강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투자자산, 조금 위험성 투자자산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여러가지 이슈들로 눌리기만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대다수 분들은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20, 30대 층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뭐 코인도 많이 투자를 하실 텐데요. 굉장히 좀 흐름 자체가 어렵게 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좀 그 난처한 상황이 좀 그 처해 있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잘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주식은 어쨌든 간에 시간이 좀 지나고 이번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반전이 좀 나오는 어떤 이벤트나 모멘텀이 있다면 지금은 바닥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쵸? 상승하는 과정에서 물론 바닥이겠죠. 코인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잘 견디시고 올바른 판단하셔서 손실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뭐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재료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장에서 각광받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좀 밀렸다. 특히 이제 제약주들이 많이 좀 밀린 오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분봉상으로 본 바로는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좀 강했죠. 뭐 거래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이 외국인의 이런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이런 매도의 흐름들이 장 막판으로 가면서 강해지면서 지수 자체를 좀 끌어내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얼추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각각 주체들에 대한 움직임과 어느 정도 커플링하면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만은 기관의 이런 흐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순매도를 하는 좀 이런 흐름과 이 코스닥은 결을 좀 같이 하는 오늘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뭐 시장 자체가 어렵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로 복합적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 2,2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과 기관은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죠. 뭐 거의 개인들은 지금 연일 5월 11일부터 굉장히 많은 금액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코스피 외에 코스닥을 보면 조금씩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수 자체가 나이스한 움직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보면요, 음봉으로 1.79% 빠져버리면서 사실 제가 다시 이 120평선 뚫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좀 거대한 음봉이 나와버리면서 깨버렸습니다. 그만큼 오늘 대부분의 이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힘든 상황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38% 코스닥만큼은 아닙니다만 코스피도 이렇게 오늘 음봉으로 결국엔 22평선 돌파를 못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뭐 워낙 좀 많은 이슈들이 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흐름들을 좀 반전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와주면서 공매도인데다가 외국인 이슈에다가 아울러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또 이 변동성이 강한 투자 자산, 위험성 자산이라고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험성 투자 자산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쪽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심을 악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좀 해석을 말씀 좀 드리고요. 시젠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시젠도 오늘도 역시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참 대단한 하락인데 보시면 시젠이 오늘도 양봉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확대해 보면 도지형 느낌, 윗꼬리 느낌으로 마감했어요.
사실은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평선, 지지라인, 저항라인,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차트상에서 하락을 좀 멈추고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때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좀 축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전히 하락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는 정도의 볼린저 밴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물론 단순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아울러서 현재 지지라인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최소한 7만원 정도는 종가 기준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깨진다면 지난번에 지지라인으로 잡았었던 이 정도까지도 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6만원 정도까지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만원 정도면 뭐 10% 이상 더 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정 구간에서의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눌리는 흐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기는 한데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백신에 대한 뭐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 조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각각 해외의 이 코로나 백신 개발사와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어쨌든 뭐 귀국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심리적인 어떤 투심 자체가 점점점 뭐 이런 계획 이런 어떤 계약들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그 앞으로 이 시즌의 진단 키트, PCR 분자 진단 그 기술을 통한 코로나의 확진자 수를 판명하는 그 절대 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더 가능성이 있겠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투심이 좀 돌아오지는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분기 배당이라든지 회사 측에서 나름대로 이 회사의 주가에 대한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전혀 효과를 좀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시젠이 어떤 다른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시장에 내놓아야만 저는 이 주가의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기타 진단 업체라든지 키트 업체들에서 좀 다른 분야의 그 진단을 하는 회사들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업을 좀 확장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좀 되게 센세이셔널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있어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쉬운 흐름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렇게 눌린 상태에서 어쨌든 이 최대 많이 밀린다면 7만원 정도 언저리에선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렇게 눌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잡아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밀린다면 마지노선은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지난번에 눌렸었던 이 라인까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우선 시장 자체가 눌리는 게 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시장 자체가 눌리면서 결국에는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아울러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시즌이 다시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공매도로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최근에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그 공매도의 비율을 상쇄시킬 만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다만 현재 이 시즌의 순매수를 좀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 기관이라든지
최근에는 외국인까지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금액으로 좀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95억이라든지 뭐 16억 이렇게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고 하지만 어쨌든 이 수급 자체가 계속 개인들만 사던 수급에서 기관들도 서서히 좀 담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이 하락이 멈추고 그 하락이 멈추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 시그널이 나온 이후부터는 아마도 좀 반등의 흐름으로 전환을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흐름이 이 정도 언저리에서 나와줄지 아니면 좀 더 눌려서 6만원 정도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어떤 다른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임상이라든지 그죠? 임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어떤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그 이벤트를 기다린다든지 현재 시즌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날짜를 두고 그 이벤트를 뭔가 하나의 호재와 모멘텀으로 봤을 때 그 이벤트까지 주가가 흔들흔들 하면서 뭐 하방 경직성 유지가 되면서 추세 상승을 가다가 슈팅이 나오고 뭐 한 마리 꺼지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만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차트상이라든지 수급과 여러가지 복합 다단한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잡혀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또 오늘 이렇게 계속 음봉 나오다가 오늘도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빠지는 바람에 현재 하방이라고 할 만한 하방 경직성이 나올 만한 위치가 지금 계속 깨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밖에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눌릴 수 있다, 더 뭔가 반전이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해주면서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것 같다, 곧 잡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닥도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음봉을 크게 만들면서 뭉뚝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시즌의 시가총액 3위 아닙니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있어서 큰 영향을 사실은 미친 거죠. 서로 간에 지수와 종목과.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눌러주는 상황이 났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흐름들 보시면 이렇게 치워볼게요.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이렇게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 하락 속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고 이틀 연속 양봉 나와주면서 음봉을 다 삼키는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의 캔들이 좀 나와주거나 하는 구간이 나와 주어야만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의미의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즌도 분명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반등의 어떤 폭이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요. 해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힘드시겠지만 아마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힘내시고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이 아주 크게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은 더 느긋하게 뭔가 그 멘탈을 좀 잡으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시장도 있구나,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반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배우는, 공부해보시는 그런 어떤 시장에 참여하시면서의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부디 좀 시장이 반등하면서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